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11월 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 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간단히 10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65세 이상 뇌혈관 질환 후유증, 즉 중풍 후유증인데요.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 많으시죠? 진통제만 드시면서 끙끙 앓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순 실직이나 폐업을 겪은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한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최대 5년간 상한을 유예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라고 있는데요.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 중에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한 유예, 원금 감면 등의 지원 제도가 생겼는데요. 11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고,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해당되는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에 4년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를 해줬었는데 청년 연령을 만 34세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5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 번째로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틀니, 임플란트 등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치과 진료 시 자연치아 보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횟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음식점, 단체 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존 의무 착용이었던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가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부과되고 손소독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영업정지가 15일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만 해당됐었는데요. 11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자로 확대되면서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신상정보 공개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되는데요.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나 성착취일지라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는 사실 아셨나요?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표준금액이 달라지면서 11월 달 기준으로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이번 11월에는 피부양자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집이 2채 이상이면서 월세로 수입이 생기더라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이면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익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곱 번째로 11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의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든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전동 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처리 절차가 굉장히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우선 내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해서 그동안 복잡했던 보상 방식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코로나19 같이 1급 감염병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2개월 연체를 한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6개월까지 더 연체를 해서 최대 8개월까지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 분들에게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9번째로 11월 27일부터 어린이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12개 시설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사고로 어린이가 위급 상태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전국 68곳 3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근에 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25%로 확대됐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10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저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영상 만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